네,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R&B 리서치의 정호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대표님, 제가 보다 보니까 뭐 지금 아까 우리 좀 얘기한 것 중에 뭐 ARS와 전화 면접으로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는데 직접 면담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ARS하고 전화 면접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전화 면접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예. 응답률이 높을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죠. 설명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용이 좀 추가되는 게 있을 거고.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익명성이 유지가 안 돼서 나중에 이제 ARS 조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익명성 유지가 좀 어렵죠. 그다음에 조사원이 좀 편향성이 있을 수 있죠. 조사원들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이제 설문지를 객관화하고 매뉴얼화해서 사실 그 편향성은 거의 줄이긴 한다면 이제 그런 게 지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RS는 이제 비용이 이제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속마음을 드러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실제 선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수도 있어요. 이제 전화 면접 조사는 큰 선거,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선거, 대통령 선거겠죠. 대통령 선거 같은 데는 그게 더 정확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ARS 조사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한단 말이죠. 아무래도 직접 그 면접원들이 전화로 직접 하게 되면은 좀 관심이 없거나 그러다 전화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끊지 못하고 전화 이제 받는 계속 이제 전화 끝까지 응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저관여층도 응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때는 대통령 선거 같은 투표율이 높을 때는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투표율이 얕아지는 뭐 50%대 선거,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 그 농촌 지역, 지방 단위 같은 데는 우리 정치 고관여층들이 결국은 투표장에 가는 것도 고관여층이 가기 때문에 정치 저관여층들은 응답도 잘 안 하고 투표장에도 잘 안 가기 때문에 ARS가 오히려 정확도가 높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면접원이 전화로 해서 하는 면접 조사는 투표율이 좀 높은 선거들에는 진짜 정확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ARS 조사하는 것은 좀 투표율이 낮은 선거들,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아니면 지방선거 할 때는 좀 그런 정확성이 높아지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이럴 때 보통 며칠 걸려요? 저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확성을 높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선거 여론조사는 이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죠. 정당 지지도 뭐 그다음에 뭐 국정 지지도 하는 게 이미 질문 형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해서 하려면 거기 또 쉽게 설명해야 되고 조사 설계해야 되고 어떤 걸 질문으로 뽑아야 될지 또 그 의뢰인 예를 들면 언론사 그 서로 이제 토론도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이 가장 적합하고 핵심적인 그 여론을 뽑아내는 거지 그런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은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패턴화됐기 때문에 그때 하는데, 사실 이제 정책 조사, 소비자 니즈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되게 뭐 한 15일 뭐 일 정도, 뭐 한 20일 정도. 그 조사 기간도 실사 기간도 뭐 한 5일 정도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여기서 사실 제가 사전 질문 드린 거에 답변을 비용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요즘에 한 1,000명 정도의 표본 조사한다. 뭐 일반 그 선거 조사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요? 선거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 이거는 그 영업 비밀이니까 그냥. 네, 그러게요. 뭐 되게 이제 뭐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선거 여론 조사 경우입니다. 1,000명 기준. 1,200에서 한 1,500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ARS 조사 같은 경우는 뭐 한 4,500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하, 그렇군요. 제가 왜 시청자 여러분께 굳이 가격 얘기를 좀 여쭤보고 했냐면, 저희가 이런 선거나 뭐 정책 매주 또 여론조사 발표하는 기관들도 있고, 또
언론 기관에서도 그 계속 여론조사 업체에 그 의뢰를 해서 뭐 대통령 지지도도 매주 나오고 정당 지지도도 매주 나오고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저런 여론조사를 하나 궁금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언론사 같은 경우는 뭐 예. 이게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회사 여론조사 기관의 홍보 목적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사실은 전망해 이제 주나? 거의 뭐 원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너무 오늘 영업 비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상도 이상 여쭤보면 안 되는 건데 여쭤봤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뭐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정 지지도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 많이 민감하고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뭐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뭐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69시간 노동 현재 제도를 바꾼다, 근로시간 제도를 바꾼다 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뭐 그러셨잖아요. 자, 그 여론조사 이게 국민 생활에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까 이제 얘기하다 좀 네. 그쳤는데요. 그 엘리트 충원 과정은 이제 늘 시대에 민감한 이슈인데 과거에는 음서제라고 해서 이제 골품제, 뭐 부모의 신분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정해지고 엘리트들이 충원되고 뭐 육두품은 육두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되고 예. 뭐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 시험 제도가 있었죠. 예. 그 누구나 이제 양반 그것도 이제 예. 차별이 있었죠. 뭐 일반 서민들은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현대에는 이제 뭐 사법행정고시가 예. 있었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엽관제라고 이제 그 사실은 미국의 이제 미국은 이제 정권을 잡은 정당이나 세력이 사실 그 고위공직자들 다 싹쓸이하는 게 엽관제도잖아요. 정무직.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1820년대는 아예 정식 인사 정책으로 제도화가 됐죠. 거기 반대가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인데, 그러니까 굳이 뭐 그 긍정적인 측면을 보라 그러면은 자기 정치 철학을 분명하게 해서 자기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기 세력들을 자기 생각도 맞고 자기 일도 같이 해와가지고 호흡도 맞고 한 사람들이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책임도 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 공무원제도는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거죠. 전문성 그렇죠. 있는 이제 직업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공직 후보를 여론조사로 이제 선출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가 이제 왜 중요하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 여론조사 경마식 보도 이거는 언론도 흥미 위주, 그러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쉽게 접근하고 하니까 이제 경마식 보도가 되는 건데, 사실 중요성 아까 이제 세종대왕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다시 뭐 찬성 반대, 단순히 찬성 반대 이걸 떠나 가지고 정책을 더 발전시키고 아주 정밀하게 그 개발을 한단 말이죠. 이런데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아까 막 여권제 얘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정치 소신이 이 대통령의 임기랑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 선출직 장의 임기와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사람들 임기는 다 일치시켜야지 자신의 그 정치 철학을 자신의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뭐 정책이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만, 어차피 뭐 여론조사 많이 하시니까 이 퍼블릭 리서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서치 하시면서 한국 정치 현실 보시면서 정당 평가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정당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느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를 해보시니까. 정당 평가하는 게 좀 그렇죠. 아예 어렵죠. 민감한데요. 어렵죠. 사실 이제 최근 우리 이제 몇 년 사이 이제 한국 정치가 이제 87년 이후에 이제 계속 민주화해 왔고 정치가 이제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제도가 아주 선진 시스템이 된 게 이제 소위 오세훈 선거법 해서 돈 없는 선거가 사실 정착이 됐거든요. 그렇죠. 선거 공영제가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돈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지금도 물론 뭐 어느 시대나 그렇겠습니다만은
돈 없으면 뭐 선거 네, 정치를 그렇죠. 못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돈 없이도 충분할 얼마든지 수 있죠.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뭐 오세훈 선거법이 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87년 이후에 민주화됐고 선거 제도도 선진화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 뭐 한 박근혜 탄핵 이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 그때에서부터 이 정치가 이제 후퇴하기 시작해서 사실 이제 아주 편가르기 정치가 극한 최대치에 아주 노골화됐다. 이게 그 전에는 편이 사실 이제 진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영을 좀 아우르는 듯한 제스처 취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87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서부터는 아주 그게 노골화됐다. 이게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더 노골화됐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이어받아서 지금 문석열 정부까지 와가지고 이게 아직 거의 고착화되다시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또 뭐 정당에 대한 평가 아니 정당의 물어보셨죠? 평가를 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거 또 괜히 또 나중에 또 정당에서 항의 들어올까봐 제가 뭐참 못 여쭤보겠고. 아니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 위원회 아까 여론조사를 하시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57%가 오히려 이게 줄여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효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의 세비 총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늘리자.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국민들은 71%가 그것도 안 된다. 더 줄여라. 막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여의도에서는 계속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왜 여론의 반대로 가는 거죠? 아까 세종대왕님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쨌든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그게 정의죠. 국민들의 뜻이 정의죠. 아, 근데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얘기는 이제 야당 중심으로 더구나 이제 제3정당 예. 뭐 정의당 중심으로 이제 예. 그게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예. 문제인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 정수가 몇 명이 오른 적절하냐. 거냐, 예. 적절한 거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있을 수 없겠죠. 예. 뭐 미국 같은 데는 저기 유럽 같은 데는 상하원 양제도 있고 뭐 예. 그렇지만 최소 원구성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느냐 이게 있는데 왜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미국은 뭐 3억 명인 뭐 3억 명에 몇 명이고 그럼 인구 비례로 해서 우리는 100명이면 적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 적정성은 사실은 적정성은 뭐 이렇게 정답은 누가 내려줄 수는 없겠지만은 국민들 뜻을 따라야죠. 그리고 이제 뭐 편법으로 그러면 뭐 돈 때문에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여론조사 내용들 나온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아니 예산을 그대로 두고도 늘리겠다는데 그거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높아요 반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아까 해석 말씀하셨잖아요. 통계를 이제 여론조사에서 통계를 낸 거 가지고 해석을 하시잖아요. 이걸 해석하면 뭡니까? 정치 불신? 여의도 정치에 대한 뭐 극한적인 불신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 정치가 이제 제3 정치해서 이제 언제나 큰 선거 때 있으면은 제3 정치 세력이 부상을 하고 그랬었죠. 옛날 이제 박찬종, 뭐 조순, 그다음에 이인재, 그다음에 그 이후로 와가지고 또 안철수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건 그 양당 정치 현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 이게 지금 이제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뭔가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사실은 제3 정치 세력이라는 게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겠지만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불출되면서 그러니까 뭐 예산을 줄이든 뭐하든 국회의원 늘리는 건 뭐 보기도 싫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 정치 혐오라고 지금 보여지는 될까요? 정치 혐오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 돈을 그대로 두고도 늘리는 건 안 된다. 더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현상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이거 다 아실 텐데 근데 요즘에 종편 같은 데 많이 나오시는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 정치 전문가이신 정치학자들 교수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비례대표는 원래는 내각제 하에서가 맞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는 약간 좀 기형적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참 비례대표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 뽑다 보면은 이제 그 직능별 이 전문가들을 그 국회에 좀 충원하는데 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슨 뭐 국방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또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그렇죠. 무슨 뭐 산업 전문가라 IT 전문가라든가 네. 이런 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비례대표가 활용이 된다고 예, 출범을 했었는데 사실은 정당 지도부의 거수기 밀실 그 전략 공천을 위한 하나의 정당 지도부의 몫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나 좀 우리 그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지금 여기처럼 시민들 설문조사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보시고 정책조사도 해보시고 하시니까 우리 그 대표님 생각하시는 정치나 행정 발전을 위한 뭐 어떤 제안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제안 좀 해주세요. 예. 예. 그 이제 뭐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선 뭐 여론 제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제 얽히고 설킨 국민들의 뜻이 뭐 이렇게 중구난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끌어내는 게 정치의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소통 방식이 이제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또 동떨어진 제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의 뜻을 존중하고 특히 여론조사는 이제 그 말 없는 다수들의 의견까지를 뽑아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물론 포퓰리즘 정치라고 해가지고 여론만 무조건 쫓아가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왕이 참 그 우리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반대 여론까지를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죠. 강원도, 함경도 이런데 이 소수 의견까지 감안해서 새로운 제도, 더 세분화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맹목적으로 여론만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여론을 또 무시하는 거가 지금까지는 오히려 여론을 너무 무시해서 탈이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정착화되면은 무조건 또 여론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여론을 발전적으로 계속 상승시키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이제 일제시대 때 산과 강과 이걸 경계로 해가지고 짜진 행정구역이 지금 21세기까지 이게 계속 유지돼 교통, 통신, 정보가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이런 게 중복되고 우리 행정의 비효율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R&B 리서치의 정호성 대표님 모시고 여론조사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 잠깐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치호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